초등은 보통은 저학년, 고학년으로 이렇게 나누기 마련인데 저는 저학년, 중학년, 고학년으로 나눴고요. 네. 제가 초등교과 분석을 했는데 네. 표를 잠시 네.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초등교과 과정을 분석했는데 제가 분석한 건 아니고요. 제가 유튜브하고 네이버 TV에 있는 C2M TV라는 곳에서 이제 연계비라고 강의하시는 강좌를 봤는데, 연계비는 그러니까 연산을 깨치는 비법인데 연산을 잘하면 수학을 잘하냐라는 이런 강의였어요. 근데 이 표를 보면서 왜 우리 학생들이 4학년 때 도형을 어려워하는지 이걸 딱 보자마자 알겠더라고요.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연산만 잘하면 나 좀 수학 좀 잘하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오기 마련인데 고학년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도형하고 측정, 도형 부분은 도형의 성질 같은 부분이고요. 측정은 우리가 넓이나 부피 구하는 걸 측정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도형과 측정의 이제 영역이 퍼센트가 많아지면서 고학년으로 갈수록 이제 도형이 어려워한다라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왜냐면 고학년 올라가면 도형 개념을 배워도 결국엔 다 계산을 해야 돼요. 그렇죠. 측정 파트에서. 네. 그래서 초등학교 한 2학년, 3학년까지 수학 잘한다는 건 연산을 잘하는 걸로도 충분히 커버가 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정말 수학을 잘하나? 라고 생각해 봤을 땐 4학년 과정 정도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가 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초등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7교 부분, 그쵸. 7교 부분이나 쌓기나무 부분, 그렇죠. 그리고 도형 돌리기 부분이 4학년 때 나오기 때문에 저학년 때 접해주면 중학년 때 훨씬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더라고요. 쌓기나무 같은 경우에도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반적으로 다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7교 퍼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뭐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거는 플라토 액트북에 있는 1번? 종이. 1번, 네, 1번 종이인 것 같고요. 네. 2cm짜리 이제 도화지인데요. 모는 종이인데 이렇게 가운데를 하나 잘랐어요. 4칸으로 만들어 놓고 네. 이거 어떻게 쓰는 건지 생각해 저는 보시겠어요? 좀 알 것 같아요. 네. 교구를 워낙 많이 해보신 네. 분이라 쌓기나무를 뭐 교구 있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냥 급하게 뭔가 쌓기나무를 설명하고 싶을 때 보통 요즘 교구가 다 2cm짜리 쌓기나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딱 만들어 놓고 여기에 올려놓는 거죠. 제가 제대로 올려놨나요? 이렇게 올려놓고 위에서 봤을 때의 바탕 그림, 앞에서 봤을 때의 바탕 그림, 옆에서 봤을 때의 바탕 그림 같은 경우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접근해 주시면 훨씬 가정에서 쌓기나무 어려워하는 학생들에게 개수라든지 바탕 그림 같은 문제 했을 때는 훨씬 더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좋은 교구들도 많지만 급할 때 이렇게 그렇죠. 저는 가지고 있는 거 활용하거든요. 활용하면 되죠. 네네. 그리고 이거는 사실 색종이만 있어도 되잖아요. 네네. 색종이 그냥 반 접고 반 접어서 네. 자르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보여주는 거 몇 칸이 보여준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잠깐 아까 네. 걱정하시는 분의 댓글이 있어서 제가 마음이 쓰여서 네. 원리셈을 재미없어 한다고 수학 독해 해도 되냐고 물어보셨는데 그럼 네. 이제 수학 독해는 그냥 기본으로 하시고 원리셈 같은 컨셉을 좀 어려워하거나 재미없어 하신다면 응용연산 같은 교재가 아이한테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서점 가시거나 아니면 후기를 좀 보세요. 인터넷으로 검색 한번 해보셔서 판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연산 교재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 같아요. 아이의 성향에 맞춰서 너무 쉬운 거를 반복하는 걸 싫어하는 학생들이 있고 어려운 걸 풀면서 성취감을 느끼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포인트를 맞춰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 도형도 뭐 마찬가지죠. 네네, 그렇죠. 네. 자, 그럼 다시 한 번만 더 짚어볼게요. 우선 저학년들은 7교 쌓기나무 도형 돌리기. 네. 이건 직접 교구를 사용해도 되고요. 생활 속에 있는 물건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중학년 같은 경우에는 삼각형, 사각형, 그리고 이런 평면 도형의 성질들을 좀 인지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한다. 네. 그럼 책을 좀 봐야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책을 좀 볼까요? 네. 어떤 걸 볼까요? 이거 도형의 개수? 이런 거 네. 볼까요? 요거는 조금 어려운 교재인데 네네. 어때요? 네. 조금 어려운 교재고요. 지금은
이런 부분, 뭐 플라토도 있고, 뭐 중앙형 같은 경우에는 삼각형의 성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각도라든지. 네. 그래서 이렇게 측정을 하는 부분이 점점 이제 많아지기 시작하고요. 지금 얘기하신 부분이 딱 네. D단계에 다 나와 네, 있어요. 네, 네. 여기 D2에. 네. D2에 나와 있는 부분 보시면 이렇게 각도 부분 있고요. 뭐 이등변 삼각형, 뭐 직사각형, 뭐 이런 식으로 평면 도형의 성질이라든지 대각선의 개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중학년 때 좀 잘해 놓으시면 훨씬 평면 도형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막 설명을 많이 하지 마시고요. 스스로 생각할 수 네. 있게. 그리고 배운 내용을 스스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모르는 것만 그냥 뭐를 네. 모르겠는지 이런 것만 물어보셔서 대답해 주시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네.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네, 같고.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고학년은 이제 입체도형 성질, 입체도형제 중요하다 얘기해 주셨거든요. 네. 고학년, 5학년 때부터 아까 얘기하셨던 전개도라든지 정육면체, 직육면체 이런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우선 뭐 정육면체, 직육면체 전개도 부분을 공부하시는 것도 좋지만 뭐 이렇게 책을 통해서 보는 것도 좋고요. 교구를 그때는 별로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문제 유형을 이런 식으로 유형별로 보면서 풀어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네. 마침 각도 관심 있는데 D단계에 있다고 얘기해 주셨네요. 예, 네. D단계에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입체도형이라서 네. 이거 그럼 한번 보여드릴까요? 요걸로 보시면 훨씬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 특히 전개도 파트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막히거든요. 네, 근데 전개도는 저도 막 도형을 엄청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봤을 때 그런 네. 부분을 봤을 때 얘는 도형을 잘 못해도 잘 풀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문제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렇게 파란 점과 빨간 점이 만나는 부분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한 번 정도 만들어 보고 점을 찍어 보면서 문제를 풀어보는 형식으로 하면 아이들이 훨씬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구가 있으면 교구를 써도 되죠. 네, 그럼요. 네. 그런데 저는 이제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저학년 때 좀 많이 썼으면 실질적으로는 지면학습으로 하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네. 머리로 또 상상할 수 네. 있어야 되니까요. 이렇게 뭐 네. 점이 나왔으면 이제 선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럼 이게 지금 2단계, 5학년 단계네요. 좀 빠른 친구들은 3학년도 사실은 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게 3, 4, 5가 입체 파트거든요. 네, 그래서 네. 빠르게 하는 친구들은 3, 4, 5 빨리빨리 진도 나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